예, 안녕하세요. IT 투머치 인포메이션 IT TMI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남희연이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석입니다. 오, 텐션 올려! 제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았죠?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건 비밀인데, 오늘 저렇게 이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인사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비난해주세요. 간만에 차분하고 좋죠? 너무 업된 텐션이었어가지고. 가열찬 비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욕먹으면 오래 살죠, 뭐. 예, 저희가 오늘은, 저는 사실 이 나라를 요새 되게 어렵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 나라? 예, 이 나라. 네, 그 나라 어떤 나라죠? 중국이요. 중국을 네, 어렵게 네. 느낀다고? 가까운 왜냐면 옆 나라인데 왜? 옆 나라인데 뭐 우리나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판호를 발급 못 받아서 진출도 못 하고 그렇죠. 그날에 되게 유명한 기업인은 갑자기 실종이 됐다고도 그러고 야, 뭔가 좀 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화두를 예. 너무 어렵게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아 그런데 이 중국에 사실은 그래서 유튜브도 못 하고 네. 근데 이 중국에 있는 그 토종 플랫폼에 영상 플랫폼에 우리나라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 인플루언서들 연결을 해주시는 그런 기업이 있고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우리나라의 네네. 그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네. 중국 플랫폼으로 연결해 주신다. 네, 저희가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를 제 이분께 확인을 좀 해봐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아도바의 안준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도바의 안준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도바. 굉장히 낯선 이름이네요. 그쵸? 제가 어도비는 아는데 아이고야. 아도바는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네네. 참신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맨날 하나만 하는 소리를. 지금 방금 되게 자신감 잃었어요, 개그에.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아, 네네네. 일단 저희 보시는 시청자랑 청취자 여러분들께 아도바가 어떤 회사인지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앞단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중국이 되게 어려운 나라긴 합니다. 근데 네. 하지만 중국에서도 한국의 컨텐츠 힘은 무시 못하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네네. 그렇죠. 저는 한국 컨텐츠의 힘을 믿고 유튜브랑 한국 시장의 한계를 한번 벗어나 보자. 근데 그랬을 때 기회의 땅인 중국에 충분히 네네. 우리에게 뭔가 공간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중국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현재 가장 많은 인터내셔널 크리에이터, 즉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크리에이터를 네. 진출시키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컨텐츠 플랫폼 아도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네. 여기서 컨텐츠는 영상 컨텐츠를 말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영상 컨텐츠인데 네. 사실은 인플루언서가 만드는 게 영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뭐, 보니까 뭐 사진도 있고 네네. 글도 있고 사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지금 좋을 것 대부분 같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은 지금 유튜브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에서 네, 그쵸, 활동을 그쵸. 하는데 트위치도 있고요. 트위치도 있죠. 틱톡. 네. 틱톡은 원래 중국 틱톡은 거니까. 원래 아. 중국 거기 때문에 네, 별 문제가 안 되겠지. 네네. 네. 틱톡에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실은 틱톡도 글로벌 버전에서의 이제 중국식으로 치면 도인이라는 네. 플랫폼이긴 한데 사실 완전히 분리되어 있긴 해요. 네, 아시다시피 도인이 글로벌로 진출을 했고 네네. 그렇게 네. 진출하면서 사실은 도인의 색깔을 빼기 위해 네네. 미국에 있는 이제 업체를 인수 혹은 네. 미국에 있는 업체하고 합병하면서 네네. 사실 만들어진 게 틱톡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네. 실제 서버도 완전 다르고 컨텐츠 유통도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도인의 컨텐츠가 틱톡에 유통이 되지 않고 반대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네네. 우리나라에 제작된 거를 그 도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거기에도 넣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최근에는 원래 작년까지는 유튜브 쪽에 포커스를 네네. 해서 유튜버들을 즉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중국으로 진출시킨 걸 주로 했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틱토커들을 중국으로 네. 진행하는 아. 것들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부터 네네. 아, 먼저 네네. 상황을 네네. 그 시청자 중에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왜 아, 그냥 유튜브를 보면 되는데 왜 거기 가서 다른 걸 뭘 유통을 해야 되나 이런 걸 기본적인 상황을 그쵸, 좀 그쵸.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중국의 같아요. 미디어 상황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뭐 한국 쪽에서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 비치는 이제 중국의 현상들이 이미 네네.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네네. 조금 저희가 보면 중국이 전통적으로 이제 다양한 산업군에서 내수 시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어 정책 혹은 네네. 제한 정책을 많이 폈었는데 이 영상 쪽에서 사실 그게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진출하지 못한 전 세계 유일한 나라. 네. 근데 무려 15억의 시장이 중국이고요. 네네. 그래서 유튜브가 존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영상 플랫폼을 소비하지 않느냐, 즉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나타나게 된 수많은 영상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이 그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기본적인 해외 플랫폼들을 차단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중국 가서는 못 해요. 그래서 그렇죠. VPN 연결해서 하든지 뭐 이렇게 네, 그렇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우회를 해서 네. 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중국 여행을 가거나 중국에 이제 뭐 유학 네. 혹은 이제 일을 하러 갔을 때도 평소에 한국에 쓰던 형태의 플랫폼들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건 저희가 여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긴데 네. 사실 중국 사이드에서 보면 원래 없었던 거예요. 불편함이 그렇죠, 없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중국에 있는 플랫폼들이 훨씬 더 이제 친화적인 거고 그러한 중국의 플랫폼들이 사실은 컨텐츠라던가 혹은 그런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중국 내에 있는 플랫폼들 충분히 활성화될 만큼의 숫자와 퀄리티의 네. 존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좀 아니긴 한데 구글 검색하지 않아도 네이버 검색만으로 그쵸, 충분히 그쵸. 다 편하게 살고 있었던 것과 비슷한 거죠. 비슷할 수 중국에서는 있죠. 뭐 모르니까 편했던 네, 거지. 유튜브 없어도 네네. 인스타그램 아프리카 없어도 네. 없어도 산다. 네네. 우리끼리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저희도 만약에 유튜브가 네네.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가장 좋아할 회사는 네이버, 카카오였겠죠. 판도라 TV 아닙니까? 판도라 TV였을 수도 있는데 지금의 영향으로 봤었을 때는 네이버랑 카카오가 열심히 영상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렇죠. 이 속도가 혹은 이 사이즈가 빨리 안 느는 이유는 유튜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동일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유튜브가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플랫폼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했던 거고 네네. 시장 규모 자체가 원래 받쳐주는 나라다 보니까 네, 그러한 네. 플랫폼에서의 유저 수가 유튜브 코리아를 거의 2배 이상 넘어서는 게 일단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코리아는 현재 4천만이 조금 안 되는 숫자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네네. 80% 이상 독점하고 있는데 4천만인 거예요. 이용자가. 그렇죠. 아.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작다 하면 한 7천만, 8천만쯤 돼요. 작은 플랫폼이다. 아우 조그맣네. 이제 막 성장하고 있네 이러면 아, 7천만. 겸손해지네요. 이제 막 마음이. 첫 걸음 떼었네. 네, 그래서 DAU, 그러니까 일간 네네. 활성자 수가 6억 정도 나오는 플랫폼들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유명한 데는 사실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네네. 어떤 데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네네. 좀 전에 이제 얘기 주셨던 틱톡의 네. 중국 이름인 도인이라는 네네. 이제 플랫폼은 작년 기준으로 데일리를 6억 정도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6억 명이 네네. 도인, 즉 틱톡을 본다인 네. 거고요. 그보다 작은 플랫폼들 저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예전부터의 강호인 웨이보나 네. 아니면 최근에 이제 콰이쇼, 비리비리 혹은 시과 이런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들이 네네. 대부분 억대를 넘어갑니다. 아. 유저층이. 네. 네, 그래서 저렇게 상당히 하나도 많은- 못 알아들을 수가 있나? 저렇게 낯선 웨이브 수가. 이후부터는 못 알아듣고 있는데 진짜 저희한테 좀 낯선 플랫폼들이라. 그렇죠. 근데 네네. 알고 계시는 예전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우리가 흔히 아는 BAT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BAT는 대부분 다 영상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BAT가 아닌 네네. 다른 형태의 강호들 최근에 네. 이제 찡동이나 그 틱톡을 만들어냈던 바이트댄스나 네네네. 이런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플랫폼을 영상 쪽으로 많이 커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페이스북 광고를 많이 하는 비비고? 아니 비비고는 비리비리? 비하고? 비리비리, 네네, 비 비리비리 뭐 얘기하시는 있는데. 것 같은데, 네, 네, 그것도 중국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비리비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플랫폼처럼 BAT나 이런 대기업이 네. 배경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그들이 참여를 일부 했지만 시작하고 꽤 많은 이제 강세를 품고 있는데 비리비리는 약간 유튜브스러움이 좀 강해요. 그래서 네, 좀 전에 네. 말씀드렸던 시관 하우카처럼 미들 플랫폼 한국으로 치면 약간 가로형 영상에 3분에서 한 5분, 10분 정도의 네네. 영상들을 하면서 플랫폼 자체에서 광고 수익이 있는 플랫폼들입니다. 네, 근데 좀 전에 잠깐 언급드렸던 도인이나 콰이쇼 같은 네네. 것들은 버티컬이라 그래서 숏폼, 네. 세로형 형태고 되게 짧은, 예전에는 거의 30초를 제한을 줬었고요. 네네, 최근에는 네. 이제 1분 이상의 그런 것들 풀었는데 그렇게 짧은 형태의 영상으로 모바일에 조금 더 친숙한 그런 형태의 플랫폼도 있고요. 웨이보라던가 뭐 샤오슈처럼 완전 SNS에서 시작한 형태의 플랫폼들도 있어요. 아, 근데 그전에는 글이랑 사진을 옮기다가 지금 네네. 이제 영상들을 퍼블싱하기 시작했죠. 인스타 같은 개념인가 보네요. 그렇죠. 완전히 예. 인스타에 부합하는 형태의 플랫폼입니다. 큐큐인가 뭐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완전 되게 오래된 얘기긴 한데 저 거기서 업데이트가 안 됐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통 강호들이 그대로 존재하긴 합니다. QQ나 텐센트가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플랫폼들. 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드라마 옛날에 요즘은 그래도 이제 플랫폼이 많아서 괜찮은데 네. 그 방송국에서 다시 보기로만 볼 수 있던 시절에
그 드라마를 보고 싶으면 돈 내기 싫으면 큐큐 가서 보면 있다. 이게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불법으로 보셨다는 얘기인데. 네네네. 아, 네. 사과드립니다. 네네. 생각보다 되게 많은 낯선 그런 진짜 플랫폼이 많아가지고, 아, 이게 다 우리가 진출을 하면 이 대만한 시장이겠다 싶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중국의 미디어 시장 전체 규모는 그럼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산업적으로? 네, 영상 플랫폼 네네. 시장은 이제 작년 규모로 한 40조 아. 정도 되고요. 그건 네네. 한국의 한 10에서 15배 정도 네네. 됩니다. 뭐 수치에 따라서. 그리고 광고 시장으로 확대를 하면 네네. 한 80조 시장이 아.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광고 시장이 되어버리는 80조 원이요? 80조 원. 와우. 이게 저 사실 계산이 좀 안 돼서요. 그 정도 돈 그냥 단위가 그럴 때는 나오면 많 크다 이 아, 정도 크네, 생각하면 크구나. 80조면 큰 거 맞죠? 한국보다 조금 크다? 네. 아, 엄청난 시장이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사실 아까 제가 여쭈려고 했던 질문이 그건데, 아, 여기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장벽들이 있나요? 사실 저는 중국에 지금 20년 차 정도 돼요. 아. 2002년에 처음 중국을 이제 접하기 시작했었고 네. 실제 거주했던 것도 10년이 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중국 사이드에서 상당히 오래 네. 경험치가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런 형태의 영상 플랫폼을 저는 먼저 접했던 케이스입니다. 유튜브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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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형태의 플랫폼이 아. 되게 익숙했고 예, 예. 제가 직접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진 않았었지만 아. 이런 형태의 컨텐츠 유통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네. 사실은 시작 포인트는 되게 간단했었어요. 제 친구들이 네네. 중국 친구들이 저한테 이거 재밌지 않아라고 하는 이제 공유하는 네네. 영상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형태의 컨텐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그러니까 그 중국어 자막이 달려 있지 않은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 재밌다고 느끼는 거야라고 제가 반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상당히 되게 재밌어 하고 네, 네. 그러한 형태의 컨텐츠가 한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중국에 있는 다양한 플랫폼에 상당히 네네. 많이 퍼져 있다는 걸 봤어요. 근데 확인 결과 다 불펌이었던 거죠. 아, 기본적으로.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장 자체가 왜 불펌일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봤었을 때 한국에 있는 업체들의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발견하게 됐던 게 중국 시장의 플랫폼들은 기본적으로 UI UX 관점에서 외국인에게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플랫폼이 하나가 아니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많다는 건 되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네, 크리에이터랑 네. 컨텐츠는 되게 많은 네, 네. 베네핏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컨텐츠 하나가 네. OSM료라는 관점에서 멀티하게 쓰일 네.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수익이나 네. 그 외 트래픽에서도 상당히 좋은 점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들은 해외 혹은 외국인에게 제한적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장벽이었어요. 네, 네. 근데 그러면 그 전에 크리에이터들이나 한국의 MCN들이 그 시장을 완전하게 배제했냐? 아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장이 너무 좋고 크고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했던 게 중국인 신분증을 빌리거나 아, 중국에 있는 그런 매니지먼트 회사에 컨텐츠를 넘겨서 대신 운영하게 하거나 네, 네. 그런 형태를 주로 많이 사용했던 거죠. 신분증 도용은 불법일 것 같고 콘텐츠를 대행시키는 건 수수료를 나눠 갖는 개념인 그렇죠. 거겠네요. 네, 네. 생각보다 거기에서 많은 이제 부작용들이 있었던 건 불확실성이 너무 높았고 네. 사실 그들 내에서도 신뢰가 충분히 네. 보장되지 않은 파트너들도 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뒤통수, 네, 혹은 갑자기 잠적, 혹은 아. 수익이 났는데 수익을 정산받지 못하는 네,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면 혹은 네. 이 부분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만 있으면 꽤 괜찮은 기회가 되겠다. 왜 이미 불펌으로 사실 엄청나게 많은 퍼센테이지가 존재하는데 네. 이미 중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그리고 그 많은 기회들을 저희가 정상적으로 접근했었을 때 이걸 양지로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거고요. 네. 어떻게 풀었냐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정면으로 걸어 들어가서 풀었습니다. 뚜벅뚜벅 네, 뚜벅. 완전 그게 어떤 의미예요? 정면으로 들어갔다는 게 어떤 식으로 간 거예요? 제가 중국 20년 차라고 네, 말씀을 네. 드렸는데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거에서 가장 이제 안 좋은 그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약간 비슷하게 무언가 매개체가 있어야 한다. 관심? 누군가랑 같이 해야 된다. 아, 예. 혹은 뭔가 파트너가 있어야지만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되게 일반적이고 되게 합리적이지만 사실은 허점이 많은 형태의 논리. 제가 실제 중국에서 겪었던 많은 것들은 정면으로 돌파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혹은 늦더라도 조금 더 보장된 기회가 분명히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식으로 입점하지 못하는 게 중국인이 아니라서 중국인 신분증이 없어서라면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으로 그들이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진행해서 우리가 진행한 것들을 정상적으로 정산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한국에서 유튜브나 인스타를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중국에서도 플랫폼 운영을 할 수 있겠지. 근데 거기서 상대, 즉 플랫폼하고의 어떤 접점은 그들도 되게 좋은 컨텐츠에 목말라 있었던 거예요. 플랫폼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한국에 비해 2배 이상, 즉 1억 이상의 유저를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에 얼마나 많은 컨텐츠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좋은 컨텐츠, 좋은 크리에이터들이 중국으로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완전 두 팔 벌려 활용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 두 개의 이제 니즈가 맞아떨어진 부분이었고, 제가 처음 뚫었던 게 바이두의 하우칸 비디오였었어요. 네네. 그래서 바이두에 찾아가서 우리는 이런 해외에 좋은 크리에이터들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이러이러한 게 막혀 있어서 이걸 풀어줘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부터 협상이 시작됐고 바이두를 비롯해서 바이트댄스, 비리비리, 샤옹슈 등등의 플랫폼들이 하나씩 다 제휴를 맺으신 저들과 거예요. 파트너십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그 구조가 좀 네. 궁금한데 크리에이터가 중국에 올리려면 아도바한테 영상을 올리면 아도바가 다 나눠주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네, 크리에이터들이 컨텐츠를 담당하고 네. 그 컨텐츠 이후의 부분을 저희가 담당하는 형태인 거죠. 약간 매니지먼트사의 느낌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크로스보더 MCN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었어요. 아, 왜냐하면 네네. 크리에이터들의 모음, 크리에이터들의 에이전시가 마치 MCN으로 네. 용어가 네. 이제 해석이 돼서 저희의 사업을 가장 잘 설명한 게 뭘까 해서 MCN인데 저희는 크로스보더 중국향으로 네. 하니까 그래서 중국 전문 크로스보더 MCN이다. 네. 근데 저희가 MCN에만 국한되지 않은 건 저희는 타 MCN들이 다 고객이에요. 아, 네. 아. 네, 크리에이터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네. 중국 시장의 크리에이터가 컨텐츠 들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거라서 네네. MCN으로 해석은 할 수 있고 설명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플랫폼에 가까운 형태고요. 그러면은 이 저쪽에는 한쪽에는 중국의 플랫폼들이 있고 한쪽에는 한국의 크리에이터들? MCN 또는 뭐 크리에이터들이 크리에이터들.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 네, 사이에 이제 아도바가 존재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은 잘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그 컨텐츠가 중국에 맞게 네네. 뭐 자막, 제목, 썸네일 네. 혹은 거기 외에 필요한 중국에 맞춰진 형태의 운영 방식들이 네. 녹아 들어가서 이 컨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빛이라고 하면 결국 트래픽이고 네. 팬이고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수익 이게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원하는 형태일 테니까요. 그 부분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막 이런 건 누가 넣는 거예요? 저희가 넣는 것도 있고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넣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네. 따라서 정산 비율이 달라지는 건가요? 정산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도 하고 누가 자막을 넣던 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검수 작업을 다 거칩니다. 아. 네. 왜냐하면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도 있고 플랫폼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붙여진 자막 혹은 관련된 영상도 같이 함께 보는데 그 영상이 혹시 이 플랫폼에서 정한 규칙을 벗어나거나 네. 혹은 그렇지는 않은가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다 감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무심결에 중국 정부 비판이나 아이고, 뭐 이런 게 큰일 나네. 들어가는 경우 이런 걸로 그런 네. 거는 좀 아.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감수하면서 네네.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컨텐츠에 대한 검수까지 하시는 일의 폭이 넓네요. 실제로 아도바에서 활동하는 그 세계 여러 크리에이터들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과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네. 기본적인 성과 수치로는 저희가 크리에이터가 270팀이 이제 넘어섰어요. 작년 12월에 저희가 100팀 정도 됐었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한 7개월 정도 만에 다시 170팀이 네네. 증가를 한 셈이고 워킹데이로 치면 저희 계약팀이 매일 1일 1계약 이상을 하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입니다. 그만큼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중국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은 이미 700개가 넘었어요. 보통 한국에서는 크리에이터가 하나의 채널을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MCN이 크리에이터를 100명 데리고 있다는 건 채널을 100개 그렇구나. 운영한다는 거 예. 비슷한데 네. 저희는 크리에이터가 270명인데 700개 채널 이상. 그게 그 저희가 플랫폼에 아도바가 독자적으로 채널을 여는 거군요. 이렇게 각각에. 다중 플랫폼을 운영하는 건데 네. 결국 하나의 크리에이터가 여러 플랫폼에 자기의 채널을 가질 수 네, 있는 네, 형태인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700개 이상의 채널에서 저희는 이미 700만 이상의 총 구독자 아직까지 별로 시간이 지나지 않은 거에 비하면 상당히 네.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네. 4억 5천만 뷰 이상의 조회수도 달성을 하고 있어요. 개인 크리에이터별로는 사실 상당히 많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국에서 저희가 이 데려간 270명의 크리에이터가 한국 유튜브 기준으로 8,500만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어요. 아. 대략적으로 몇만 이상 네, 평균치가 네. 나오는데
저희가 한국에서 뭐 100명, 200명의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한 형태의 크리에이터들도 데려가지만 네. 100만, 200만에 이미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입지를 인기가 다진 있는, 친구들까지.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소형부터 중형, 대형의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저희를 통해서 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서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빠르게 성장하는 케이스는 심지어 5일 만에 10만 구독자를 달성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한국에서 네, 네. 구독자가 3,000명밖에 안 되는데 네, 중국 가서 2달 만에 15만 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어떤 콘텐츠가 잘 먹히는지 이런 건 좀 무식한 질문인가요? 아니요. 되게 유식한 질문인데 저희가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어떤 게 잘 되는가를 발견하고 싶어서 이 비즈니스 하는 건 아니었었어요. 제가 이 비즈니스 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가치는 네, 네. 공정함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에게나 중국도 공정하게 기회가 갈 수 있게. 네. 한국에서 내가 유튜브를 하고 싶으면 오늘도 저녁에 당장 집에 가서 유튜브 채널을 열고 유튜버가 될 수 있는데 네. 중국 시장이라는 것 때문에 못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단 그 공정하게가 무책임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가서 해봐가 아니라 네. 가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잘 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거에만 집중을 해서 그 잘 되는 카테고리만, 잘 되는 크리에이터들만 네,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대형 크리에이터들만 한다면 저희 비즈니스 가치는 좀 훼손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하고 있고 그래도 중국에서 조금 더 익숙한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언어적인 측면에 혹은 정보적인 측면의 것들이 조금 적은 것들일수록 잘 되는 편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네, 네. 반려동물, 취미, 브이로그, 요리 네, 이런 네. 것들은 사실은 뭔가 막 엄청나게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영상미 자체로 혹은 컨텐츠 기획 자체로도 충분히 네, 전달이 네.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국에서 많이 환영을 받고 있긴 한데 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2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는 카테고리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제가 최근까지 안 하려고 엄청 버티다가 하게 된 게 ASMR이에요. 아. ASMR 생각해 보시면 누워서 잠자기 전에 틀어놓고 네, 네, 네. 조용하게 듣다가 자버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중국으로 저희가 넘어갈 땐 자막을 달죠. 네, 네. 자막을 보고 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ASMR 이 는 자막이 왜 ASMR은 말로 뭐 약관 같은 거 읽어주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자막 즉 네네. 눈과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요소를 집어넣으면서 네. 한다는 컨텐츠가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심지어 ASMR도 잘 되는 네네. 채널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저는 각각의 채널들이 컨텐츠에 힘만 있으면 사실 네네. 중국에서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크리에이터는 누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대표적인 이렇게 하면 저희 270팀 그 중에 뭐 몇 명? 언급 안 그럼 이제 되는 뭐 분들이 뽑기를 하나 뽑아보시죠. 랜덤으로. 사실 전통적인 강호,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초기 네네. 때부터 같이 했던 채널로는 이제 첼로댁 같은 채널이 있어요. 첼로댁? 첼로 아, 하시는 이제 분이신데 음악이네 진짜. 맞아요. 그래서 첼로 네네. 하시는 분인데 한국에서도 뭐 열심히 잘 유튜브 활동을 하셨었는데 네, 저희 초기부터 플랫폼에서 꾸준히 이제 성장을 하셨고 네, 네. 특징은 모든 플랫폼에서 다 선호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다중 플랫폼을 한다는 거는 하나의 컨텐츠가 여러 플랫폼에서 네, 어떻게 트래픽을 만드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특정한 플랫폼들에서만 잘 되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플랫폼마다 유저층이 다르니까 네, 네. 뭐 나이대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성별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컨텐츠 소비가 좀 다르니 네. 크리에이터별로 이 플랫폼엔 잘 되는데 저기서는 조금 어렵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첼로덱 같은 경우는 모든 플랫폼에서 사실 선호를 이제 받는 그런 형태의 채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요리 관련된 게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방이 아니라 아, 되게 만드는 요리를 거. 백주부 이제 이런 스타일. 이쁘게 네. 백종원님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요리를 좀 이쁘게 네. 혹은 특징적이고 아, 뭐 예를 들어 길거리 음식들 아니면 네, 이쁜 네. 디저트들 네, 뭐 네. 카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음. 선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다 트렌드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저도 예, 예. 유튜브에서 대만에서 요리하는 어떤 걸 구독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 예쁘게 네. 만드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그 영상만 봐도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취미라던가 네네. 반려동물이나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건 하는 것 같아요. 귀여운 거 이런 건 뭐 언어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 보면 물론 이제 튼튼하게 지금 뭐 다져가고 계시겠지만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나 혹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들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검열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네네. 제가 이 사업하면서 사실은 초기부터 되게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네. 한한령에 과연 한국의 컨텐츠가 충분히 중국에서 이렇게 원하는 만큼 퍼블리싱 되고 원하는 네. 만큼 유통이 되고 하겠나 혹은 아예 진출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네, 맞아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인 형태의 답변을 많이 드려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중국에 있는 플랫폼들의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전수조사 네. 비슷하게 했었는데 사실은 중국이 플랫폼이 좀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크게는 이제 OTT 그 플랫폼, 네. 그러니까 스트리밍을 네. 하는 네, 이제 네. OTT 플랫폼이랑 미들 혹은 숏이라고 불리는 형태의 UGC가 이제 베이스인 플랫폼들, SNS가 베이스인 플랫폼들이 네, 네. 있는데 이 OTT 플랫폼에서는 한국의 컨텐츠를 찾아보기 좀 힘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OTT 플랫폼은 네. 사전 검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이 컨텐츠 올라오기 전에 검열하는 네, 케이스로 한국의 한국의 드라마나 네. 예능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아까 QQ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곳이 아이치, QQ, 텐센트 뮤직 같은 곳이 그런 쪽입니다. 근데 검열을. 미들 플랫폼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시과, 하우칸, 비리비리 네. 그리고 도인, 콰이쇼 쪽에서는 여전히 한국 크리에이터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저희 뭐 특정 명예 한국 그 예능 중에 뭐 무한도전, 러닝맨 이런 네네. 것들이 공식적으로 계속 퍼블리싱이 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요? 지금 오늘도. 불법적으로가 아니고. 네. 그래서 되게 몰랐던 얘기가 많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형태의 미들폼에 뭐 사전적으로 검열해서 모든 컨텐츠를 걸러낸다 이런 형태의 부분보다는 네, 네. 사실 컨텐츠의 유해성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즉 너무 정치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이거나 하는 것들은 네. 한국에서도 유튜브에 네. 유통은 될 수 있지만 되는 순간 노딱 붙죠. 그쵸. 잘리잖아요. 그쵸. 그거하고 비슷하게 중국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이제 예. 적극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예. 그러면 그런 형태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할 거냐. 즉 아니라고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다 보여줘도 그 부분에 대한 건 항상 이제 우려가 될 있죠. 테니까 그쵸. 저희가 플랫폼에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무조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플랫폼에서 저희 쪽에 담당자를 붙이도록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비리비리, 하우칸, 시과의 아도바 쪽 담당자들이죠. 저희가 지금 채널을 좀 적게 운영하는 플랫폼에서는 한 3명에서 5명, 네. 많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는 20명까지도 붙어 있어요. 저희가 몇백 개씩 하니까. 네. 그거 미리 보는 거예요? 이 친구들하고 저희가 어떤 걸 하냐 하면 당연하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컨텐츠를 유통하기 전에 네. 필요한 뭔가 이슈가 있을 것 같거나 한 부분들은 서로 사전에 공유도 하고 이 친구들이 좀 더 빨리 우리 채널이나 컨텐츠를 성장시키기 위한 형태의 여러 가지 것들도 제안도 해줘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기능 혹은 이 이제 약간 핫라인을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바로 함께 네. 고민할 수 있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올 초에 한국 크리에이터가 약간 뭐 이슈를 만들었던 케이스도 있었어요. 어떤 김치? 네네네. 네. 네. 근데 그렇게 이슈가 됐었을 때 사실은 뭐 저희 크리에이터는 아니고 중국에 있는 어떤 MCN에 이제 소속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저희는 24시간 만에 저희 던담팀하고 다 같이 미팅을 했었어요. 우리가 입점한 이 채널 크리에이터들의 혹시 네. 문제될 만한 컨텐츠나 관련된 사항이 있을까? 심지어 이 친구들의 한국 유튜브 링크까지 네, 제가 네. 다 같이 보면서 고민을 했었어요. 한국에서 했던 네. 것.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뭔가 위험 혹은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형태 시스템을 만들고 관련된 노하우도 계속적으로 DB로 쌓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모든 멤버들이 크리에이터랑 관련돼서 네, 컨텐츠나 뭐 채널에 관련돼서 이슈가 생기면 바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들은 그래도 기업이니까 어떤 이익이라는 그 가치로 가다 보면은 이제 맞물리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정부 이런 경우에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네네. 오늘 아침에 이제 외신에서 본 게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그 출연자들의 의상을 이제 검열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이제 네.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대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 할 때 뭐 자기가 판매하는 마케팅하려는 상품과
동떨어진 패션을 입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새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렇게 갑자기 생기는 규제나 법률 이런 게 뭐 우리 한국의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중국에 막 투자해서 이제 한참 해놨는데 갑자기 뭔가 딱 생겨가지고 못하게 되면 이러면 어쩌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중국이 라이브 크리에이터, 라이브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혹은 가이드를 상당히 많이 내놓고 있어요. VOD 쪽에서 보면 사실 컨텐츠를 뭐 필요하면 재편집하거나 정리하거나 하는 걸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라이브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벌어져 버리는 일이니까 그쵸. 사실은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관련된 형태의 규제를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별로 리스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라이브를 메인으로 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컨텐츠가 중심이 되는 형태고 라이브는 필요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서 할 수 있는 즉 예를 들어 팬미팅을 하거나 뭐 공연을 하거나 그 외에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는 형태 만약에 커머스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진 저희가 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데 최근에 중국에 라이브 규제를 하게 된 가장 이제 큰 메인은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다른 형태의 유통망이 아니라 이 인플루언서에 의해서 판매되는 다이호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서 사실은 이 상품이 진짜 정품인가 옳은 것인가 혹은 이 성분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정확한 겁니다. 불확실성이 높고 짝퉁이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산업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부 이제 지켜볼 수 있지만 과열이 되고 있고 이 세상이 너무 커져 있을 때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국이 이 네거티브 쪽 정책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처음에 어떤 산업이든 시작할 때 지켜봅니다. 2년, 3년 이게 성장을 하면 그것들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관련된 형태의 규제들을 내놓게 돼요. 라이브 커머스가 처음부터 고민이 안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거 라이브로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바로 문제가 될 텐데 하지만 이 몇 년 동안 이 라이브 커머스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걸 자정작용 혹은 뭔가 하는 것들이 이제 한계에 부딪혀 있으니까 뭔가 정부가 가이드는 줘야지 이런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이 정부의 이런 가이드나 등등이 산업 자체를 무너뜨리거나 산업을 없애버리겠다의 방향성은 아닌 거예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형태의 포인트라고 보면 그 가이드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진행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뭔가 제재,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를 입지 않은 방법론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불확실한 시장이라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뭐 근데 생각마다 다를 수 있는 게 사교육 이런 거 갑자기 난리 났잖아요. 그쵸. 완전히 뭐 사교육 시장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산업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가 한국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한국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도 많이 있고 한국에서도 사실은 정부나 기득권이 사실은 산업 자체를 스타트업 하나를 망하게 하는 것도 저희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케이스들이라서 제가 사실 이걸로 중국에 대한 대변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고 또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기에는 각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좀 아니지만 사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정면 돌파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중국 전문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한국에서 꽤 중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 속하긴 합니다. 이러저런 뭐 자문도 하러 다니고 멘토링도 하고 20년 차니까요. 다양한 산업을 경험해봤고. 근데 전문가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혹시 이제 사회자님들은 본인이 한국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아니죠. 우리는 모두 한국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든 나를 알겠느냐. 중국을 잠깐 혹은 뭐 이렇게 10년, 20년 혹은 그보다 짧은 기간을 경험했다고 중국 전문가는 아닌 것처럼 다만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그래도 조금 더 중국을 알고 혹은 중국에 관련된 경험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약간 긍정적인 작용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뭔가 편협되어 있거나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 그거를 이제 좀 바로잡거나 혹은 그게 바로잡는 와중에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어긋나 버린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감당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정면 돌파를 한다는 거는 중국에서도 다른 형태의 편법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어떤 것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데 분명히 시간이 걸리고 되게 힘이 드는 일인데 그 일들을 정면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은 견고해지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도 훨씬 더 적어질 수 있고
글로벌에서 한국에서 중국에서가 아닌 글로벌에서 뭔가를 할 때 당연히 항상 정치적인 측면, 시장 경제적인 측면 혹은 문화나 환경적인 측면이 항상 같이 맞물려 있어요. 네. 그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이 누군가한테 의존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컸을 때 훨씬 더 불확실성이 높다는 건 저희가 모두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저희 크리에이터들은 본인의 신분증으로 본인의 정보로 중국에 있는 각종 플랫폼에 가입하고 그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한테 뺏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한국과 중국이 혹은 중국이 전 세계의 문을 닫고 근데 우리만 하겠다. 갑자기 그냥 네. 아무것도 외교하고 하지 않겠다 하면서 했을 때에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뭔가 그 전까지 정상적인 가이드 안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크리에이터들이 중국에 가서 뭔가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정면 돌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드가 또 온다든지 뭐 이런. 아이, 그런 거는 이제 뭐. 개인이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렇군요. 이제 뭐 사실 좀 정리를 하면서 아도바가 그리는 미래라고 해야 될까요? 대표님의 비전 좀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비전 얘기를 갑자기 하시니까 지금부터 뭔가 이야기가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이분가요? 1분 내에 정리해 주세요. 네. 네. 우선 저는 태생 자체가 엔지니어예요. 아, 네. 느낌이 있었어요. 개발자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고 네네.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IT, 데이터 이런 거에 네. 훨씬 더 익숙한 아. 사람입니다. 근데 2년 전에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저한테 묻더라고요. 엔터 아니면 뭐 이런 형태의 컨텐츠에 일가견이 없는 사람이 네. 갑자기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시작 포인트에서 저는 제가 한국에서 좀 더 빨리 중국을 접했던 사람으로서 한국의 컨텐츠에 힘이 있고 그리고 시장 자체를 중국으로 확대하는 게 크리에이터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봤습니다. 네네. 시장도 커졌고 기회도 더 많아질 테고 네네. 그리고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네. 유튜브 독점 시장이 한국보다는 훨씬 더 크리에이터가 유리할 거라고 봤어요. 네네. 내가 이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로 시작을 했던 건데 사실은 사업 자체를 시작하고 나선 스물스물 이제 제 본연의 그게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죠. 데이터를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크로스 보더라는 관점에서 글로벌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크리에이터와 컨텐츠 그들이 만들어내는 트래픽을 보면서 그것들을 분석해보고 그것들 통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곳은 없어요. 중국 내에서 자기들의 네네.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한국처럼 한국에서 혹은 글로벌에서는 있겠지만 이렇게 크로스 보더 형태의 데이터를 네.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보고 있는 사람도 없을 텐데 그걸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더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네. 질문 많이 주셨던 것처럼 어떤 크리에이터가 잘 될까? 네, 어떤 네. 컨텐츠가 잘 되지? 어떤 플랫폼은 어떤 걸 선호할까? 상당히 많은 것들이 데이터에 담겨 있으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를 더 면밀하게 잘 봐야겠다.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네. 이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들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네.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이미 만들고 있어요. 어. 저희가 지금 전체 인원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개발자가 거의 한 10명 정도 가까이 돼요. 이런 MCN 엔터에서는 그런 형태의 그 내부 구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인사이트를 만드는지에 대해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이 그리고 채널들이 어떻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관점에서 고민하고 내부적으로 채널 그로스 해킹이라는 용어까지 쓰고 있어요. 네네. 보통 서비스나 앱을 어떻게 그로스 해킹하지? 라는 관점에서 이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저희는 채널을 컨텐츠를 어떻게 그로스 해킹하지? 라는 관점에서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비전은 누구나에게 공정한 기회예요. 저희는 네. 중국을 열었고 그리고 그 네. 길이 됐는데 그 중국에서 다양하게 활동할 크리에이터 그리고 컨텐츠가 의지만 있으면 네네. 그게 100명 구독자이든 100만 구독자이든 네. 그들이 중국에 가서 마음껏 활동하고 그때 좀 더 빨리 성장하고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솔루션까지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네. 그런 관점에서의 비전을 계속 늘려가고 싶어요. 예,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에게 공정한 기회를이 저희의 이제 모토이기도 합니다. 아, 오늘 웅장해지네요. 아니, 우리도 갈까? 네, 그러니까요. 아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진짜 너무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중국에 왜 처음 접하게 되셨어요? 어떻게 중국과
연이? 네, 완전 그냥 개인적인 이유긴 했었어요. 네네. 제가 학부하고 석사 사이에 네. 중국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아. 막연하게 그런 거였죠. 사업을 할 생각이 있었고 네. 그랬을 때 중국의 시장 사이즈는 무시 못할 테니 네, 네. 먼저 경험해 보겠다 했는데 사실 중국 공항에 내릴 때까지 제가 니하오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짜요? 그래서 공대생이 어.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을 가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란 이 어떤 하나의 아이템이 네. 그 이후에 20년을 저를 지배할 줄은 저는 상상을 못하고 그때 공항에 내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우리 네. 그런 때 많았어요. 뭐 이쑤시개를 팔아도 10억 개를 판다 뭐 이거. 저도 왠지 네, 이쑤시개 한번 팔아볼까 생각하고 이제 그 땅에 가봤던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그 시간도 그렇게 일부만 봤었을 때 네. 사실은 얻어낼 수 있는 건 분명히 한계가 존재를 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약간 겸허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몰랐던 중국 시장에서 네, 알게 생각하지 됐고. 않았던 부분이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크리에이터들이 그 재능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이 중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네. 새로운 무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아도바를 통해서 간다면 네. 갑자기 광고가 됐네. 그러니까요. 아니 왜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아니 광고비 받아야겠는데. 이거. 감사합니다. 네. 입금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안준호 대표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주신 시청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